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배우기 전에 대명사라는 말을 먼저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명사라는 친구부터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까요?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이야기가 좀 쉬워질 텐데요. 우선 대명사라는 아이는 우리가 우선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는 대신할 때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쓰는 말, 영어로는 pronoun. 이 pronoun이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pro는 앞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pronoun 언제 쓰는지 예문을 보면은 나는 헨리를 안다. 이 명사죠, 그죠? 이 명사인데, 자,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쓰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pronoun이라는 거예요. pro. 앞에 있는 거를 봐주세요. 이거 누구예요? 헨리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나는 헨리를 안다. 그는 월든 펀드에 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호숫가 근처에 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he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대명사 또는 pronoun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pronoun이라는 의미, 대명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 pronoun인데 어떤 pronoun이냐면 relative pronoun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관계대명사. relative란 단어가 이제 relative로 발음이 될 경우에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바뀌지만 relative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 어떤 친척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pronoun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은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정도다라고 하면 relative pronoun은 그냥 손가락 가리키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와락 앞에 있는 명사를 끌어안아주는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noun은 좀 냉정한 사이, relative pronoun은 아주 끈끈한 사이, 친척처럼 끈끈한, 피로 엮이는 그런 사이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pronoun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두 문장으로 좀 떨어져서 남남의 관계라면은 relative pronoun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엮이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통째로 합쳐진다라는 그런 문장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바로 relative pronoun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두 개가 합쳐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문장과 문장이 합쳐질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접속사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도 문장과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큰 범주 안에서는 접속사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어와 같은 언어를 언어상으로 분류할 때 구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글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가 되게 중요한 그런 형태의 언어를 구조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그 구조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법 요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되게 쉬운 건 뭐냐면 그 구조는 반드시 문장 안에 그냥 보인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그냥 문장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접속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접속사의 구조가 그냥 문장에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문장 안에 어떻게 드러나냐 이거죠. 그 관계대명사의 모양만 알면 관계대명사 구조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관계대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 대명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명사의 종류는 되게 많죠. 뭐 I, you, we, us, 뭐 we, they, it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몇 가지를 뽑으면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남자다 이럴 경우엔 he, 여자다 이럴 경우엔 she, 사물이다 이럴 경우에는 it을 쓰죠.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이 아이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사람, 사물, 그리고 사람, 사물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냐면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who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왠지 사람 같죠? 예.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꾸며주는 대상이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who를 쓰고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이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쓰고, 또는 사람과 사물이 둘 다 섞여 있어요. 얘네들이 꾸며주는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오는 남자와 강아지라고 할 때는 꾸며주는 대상이 섞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외에도 어느 정도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쓰고 싶을 때 사람일 때도 that을 쓰고, 사물일 경우에도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은 그냥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대명사로 넘어가서, 대명사는 우리가 문장의 주어로 올 경우에는 he를 쓰고,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him을 쓰고, 소유격으로 올 때는 his를 쓰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격이라고 하죠, 격.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도 똑같아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소유격으로 쓰일 때 모양이 다 바뀌게 됩니다.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소유격으로 쓰일 때 모양이 다 바뀌게 돼요. he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he, him, his 쓰이는 것처럼 이 who도 똑같아요. 주어일 경우에는 who로 쓰고,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는 뭘 쓰면 될까요? him, whom, 소유격 his, whos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사물일 경우에, 주어일 경우에는 which를 쓰지만 목적어일 경우 which임 쓸까요? 아닙니다. 그냥 which 씁니다. which 써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which.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쓸 때는 뭘 쓸까요? 왠지 좀 달라야 되겠죠. whose와 함께. 그래요. 먼저 다른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of which를 쓰거나, 또는 뭘 쓸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whose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 사물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that. 이 아이는 주격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그냥 that을 쓰면 되겠죠. 목적격일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that을 쓰면 됩니다. that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소유격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표 형태로만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 같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who인지, which인지, that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으로 넘어와서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설명했던 문장으로 한번 올까요? 나는 헨리를 한다. 그는 월든펀드에 산다. 연못에 산다 이거죠. 호수에 산다는 얘기죠. 자, he가 꾸며주는 대상은 헨리인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대명사기 때문에 문장을 못 합쳐줬어요. 그럼 문장 하나를 합쳐주고 싶어. 그럴 경우에 이제 얘를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죠. 난 이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문장을 합쳐줄 거니까 이 대명사는 없애고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who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그냥 하나로 가까이 땡겨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 이름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쉽게는 그냥 우리가 원래 문장에서 우리 주절이라고 보면 되고,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헨리를 지금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는 그냥 관계사 절이라고 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관계사 절을 한번 볼게요. 이 관계사 절에서 이 who가 하는 역할은 지금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구조상 보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대명사인데 어떤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ho, whom, whose 이 셋 중에서 뭘 고른 거예요? 그렇죠. who를 골라서 주격인 상황이다 보니까 who를 골라서 문장을 완성을 해준 거죠. 연결을 해준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이름을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 보고 온 거예요? 아이를 보고 온 거 아니고 노를 보고 온 거 아니죠? 헨리를 보고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 앞에 오는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계대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행사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선행사. 혹시라도 이 개념을 빠뜨릴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누구와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냐면 명사와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누구 뒤에 오는 거예요? 명사 뒤에 오는 친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동사나 막 이런 거에 뒤에 쓰면 안 됩니다. 명사 뒤에 오는 친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해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명사 다음에 뭐 who, which 대신 나오고 보통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는 구조가 오겠죠.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동사하는 명사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o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문장의 주어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이 헨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렇죠.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사도 지금 어떤 동사 같다? lives에서 3인칭 단수에 s가 붙은 그런 구조가 온 거죠. 예전에 어법 문제 이런 걸로 참 많이 나왔어요. 여기만 헨리가 아니라 무슨 the boys라고 막 이렇게 문장이 쓰였어요. 이 복수죠. 그러면 여기서 who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 live가 오냐 lives가 오냐 반드시 live가 와야 되는 거. 왜냐면 이 who가 꾸며주는 대상이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live가 온다. 이걸 물어보는 어법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목적과 관계대명사를 볼 텐데요.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아까 대명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주어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 목적 관계대명사는 이 대명사가 어디 있을까요? 네,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명사, 이 목적격, 이 대명사를 이제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목적격이니까. 그렇죠. 얘를 whom으로 바꿔서 이 아이와 친척으로 서로 연결을 해주면 누구 뒤로 가는 거예요? 헨리 뒤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whom you met at Walden Pond에서 이제 이 뒷부분, 이 관계사 절이 한 문장으로 합쳐지면서 하는 역할은 뭐다? 앞에 있는 헨리를 꾸며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whom으로 시작되는 이 관계사절 앞에 있는 우리 헨리 뭐라고 부르죠? 그죠? 관계 대명사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인 선행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선행사다. 그러면은 아까 주격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뭐가 왔어요? 그 동사가 이렇게 왔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나 볼까요? 목적어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 주어랑 동사는 그대로 그냥 변동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이 자리에 뭔가 하나 비어있는 것 같고 목적관계대명사 할 때는 어떤 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죠?
목적어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목적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뭔가 하나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싹 바뀌어버리면서 하나의 접속사로 바뀌어버리면서 주어 자리가 비고, 목적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목적어가 비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보다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 관계대명사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대명사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여기 앞에 둘 다 분명히 명사가 오겠죠. 해석 어떻게 했어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했죠. 그럼 목적 관계대명사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옮겨와 볼게요. I know Henry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월든 판드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신이 월든 판드에서 만난 헨리를 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 목적격에서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 빈다라는 거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은 목적어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는 보통 이 명사 다음에 어떤 주어 동사로 문장이 또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의 그냥 약속이에요. 뭐 the man I love, the people I met.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대명사 목적격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선 주격 관계대명사를 보게 되면은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었어요. 목적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뀐 겁니다.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바뀐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아주 개념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이 예문도 보면은 주어 자리에 온 이 관계대명사 대명사 his가 뭐로 바뀐 거예요? 그냥 관계대명사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태까지는 I know Henry, 예를 들어서 whom I met at Walden Pond였어요. 그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오려면 이제 뭐 I나 he나 뭐 이런 대명사가 구체적인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가 오는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어떤 명사가 오냐면은 대명사가 아닌 구체적인 명사가 온다라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는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보게 되면은 주어가 날아가거나 목적어가 날아가는 그런 구조가 왔지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그대로 명사가 있게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그대로 목적어가 있게 되는 완전한 문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다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구체적인 명사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징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몇 개의 예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everyone 사람인데 어떤 이거 who가 나왔네요. 그죠? 묶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 분석은
앞으로 꾸준히 연습해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앞부분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부분이겠고 여기 동사가 되겠죠.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이제 이렇게 있네요.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 문장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계대명사 위치가 쓰인 이유는 이 위치 앞에 온 명사가 사물 명사고요. 그죠? 그 다음 위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역할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되겠죠. 그럼 책은 배다라는 거죠. 어떤 배일까요? 거대한 시간이라는 바다를 항해해가는 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위에 문장도 그렇고 아래 문장도 그렇고 지금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지금 빠져 보이죠? 네, 주어가 지금 빠져 보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뒷부분부터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명사 뒤에 또 that is difficult to solve 라는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풀기 어려운 문제는 can make us stronger.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해석되고 또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어가 없어진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진 그런 문장 구조다.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그래서 공통점은 뭐다? 다 주어 자리에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 있고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볼까요? 요번에는 이제 법정 스님이 쓴 글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좀 여기 아까 명사 다음에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보고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 명사 다음에 또 이렇게 뭐가 주어 동사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 아예 목적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그냥 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훔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갈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갈망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문장 이 문장 하나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쓰인 문장을 지금 볼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the job인데 어떤 job이냐면 which you can enjoy doing. 네가 즐길 수 있는 job이 너의 이상적인 직업이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doing 다음에 doing what?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적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 명사 다음에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목적어 관계되면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목적 관계대명사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한번 볼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특징 하나 잡았어요. 뭐가 있었죠? 어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구체적인 명사가 온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 빠지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는 아티스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아티스트냐면 whose work. 자, 그녀의 작품은 is admired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전 세계에서 칭찬받는 작품을 가진 아티스트다 라고 우리가 매끄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 보면은 명사가 주어가 이렇게 오게 되고 구체적인 명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 이거 is admired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 목적어 지금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all around the world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부사인데 목적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수동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수동태 모양은 BPP죠? 그죠? BPP. 이거는 문제 풀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냐고요? 수동태를 만들려면 문장 자체가 원래 완전한 문장인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또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아서 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I wrote the book. 그러면은 이거 문장 만들려면 수동태 어떻게 만드냐면 the book was written by me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문장이 수동태죠. BPP죠.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문장의 원래 형태가 어떤 구조냐면 완전한 문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장으로 오게 되면 is admired 수동태 문장이죠.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배울 때 잡았던 특징 첫 번째 whose 뒤에는 구체적인 명사가 온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Mr. Parker, whose house is Central Park. 센트럴 파크가 집이었던 미스터 파크예요. 미스터 파커예요. 이름도 파커인데 센트럴 파크에 살았네요. 그러니까 노숙인이죠, 그죠? 이 사람이 발표를 했대요. 뭐를 발표했냐면 He is the owner of the Plaza Hotel. 그가 플라자 호텔의 주인이라고 발표를 했대요. 파커 씨가 플라자 호텔 주인이라고 발표를 했대요. However, it turned out to be a lie. 자,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라는 그런 문장이죠. 여기서 똑같아요. 그죠? Whose house.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사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 His house is the Central Pa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이 됐고 해석이 됐다는 것을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